플로어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성재훈 교수님. 네, 귀하신 강의 잘 들었습니다. 카톨릭대 성재훈입니다.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는데요. 저 심내혈관센터가 처음에 셋업이 되고 이제 뭐 하고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기간이 들었는데 그 똑같은 기간 동안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. 메카니컬 트롬백토미가 그냥 IVTPA처럼 됐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. 왜냐? 옛날에는 자동차 운전하는 거가 뭐 기아 넣고 올라가다가 시동 꺼 먹고 뭐 되는데 요즘에는 오토매틱에 차선 보다면 핸들이 떨리고 반자율주행도 하는 것처럼 이 컴퍼니가 붙으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안정되게 기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훈련된 의사들이 세미급이라든지 종합병급에 다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하는 발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저희가 학교에서 볼 때 대학병보다 훨씬 잘한다, 전혀 못지않다는 거를 저희가 봐서 느꼈기 때문에 메카니컬 트롬백토미가 어떤 큰 병원에서 기계가 있고 뭐 그렇기보다는 IVATP보다 다른 개념의 치료라고 수입됐다고 저는 이게 좀 봐주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는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를 충분히 어필해야 되는데 제가 어필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에피커시. 정부에서 세금이 들어가고서는 저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세금이 잘 들어가고 가장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됐을 때 신경외과 의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. 신경외과 의사가 와서 수술할 수 있고요. 트롬백토미 할 수 있고요. 환자가 나빠지면 디컴프레시브 크라니액토미 할 수 있고요. 뉴모니아 생기면 트라키오스토미 다 합니다. 1인 4역을 다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가 절대 에피커시 면에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회에서 어필해야 될 거는 그런 면인 것 같아요. 데이터 물론 다 있고 하지만은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효과적이 있을 것 같은데 맨파워에서도 데리고 쓰면은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어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저희 학회 입장이라든지 저희 이런 저희가 축제했던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관계로 우리 외부에서 오신 초청 연자분들 단상으로 잠깐 올라오셔서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저희 회원들께 한 말씀씩 하고 이 세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먼저 잠깐만요. 베이준 교수님이 저 줌으로 연결돼 있으셔서요. 먼저 베이준 교수님 말씀 듣고 이어서하겠습니다. 베이준 교수님. 예. 들리세요? 예. 네. 예.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. 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아마 저 역시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네요. 일단은 뭐 정부에서 준다는 돈도 너무 부족하고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아마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. 하나 말씀드릴 거는 엔도바스크 트리트먼트가 2015년에 15년 1월 때 NEJM이 나오면서 그해 페이퍼가 5개가 나왔죠. 그래서 에비던스를 갖춘 지가 5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사실 심평원 질평가에조차 아직 넣지를 못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TPA가 가이드라인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는데도 한 6, 7년 이상 걸렸거든요. 아마 그래서 엔도바스크 트리트먼트를 반영한 지침이나 아니면 지표가 나오는 거는 아마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좀 폭넓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. 하여튼 좀 더 나은 아웃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뇌졸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합쳐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임준 교수님. 예. 제가 시간 관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사실은 저희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지금 이 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물론 이제 뭐 아까 이제 베이준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스론백토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인정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포함시킬 거냐 문제는 아직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계속
에비던스가 축적되고 이게 지침화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뭐 몇 년 단위로 이제 중증과 일반에 대한 기준들은 나오게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. 그러니까 그게 플렉서블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권역 지역이라는 게 마치 하이라키처럼 보이는데 그런 개념이 좀 아니지 않습니까? 전달체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발생해서 트리아지에 따라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고, 근데 거기서서 연대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중증도가 높은 부분에서 트리아지에 따라서 중증센터로 가는 것도 일반적인 이송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염두에서 일반과 중증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러면 일반 센터에서 꼭 저기 뭐 TPA만 해야 되느냐? 그건 전혀 아닙니다. 그래서 TPA뿐만 아니라 거기서 뭐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스렌벡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그리고 수술도 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뒀기 때문에 그런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.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반과 중증이라는 게 전달체계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다. 거기에 따른 병원의 역량이나 조건에 따라서 저기 지정을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 안에 있어서의 범위 자체, 서비스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기준도 신경과 신경외과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회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기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중지 시술할 수 있는 또는 그 시술할 수 있는 신경과 신경외과 포함해서 영상의학과도 포함해서 3인 이상, 5인 이상 이렇게 기준들을 저희들은 제한한 상태입니다. 저희들이 제한했다 해서 된다는 건 아닙니다. 연구는 그렇게 제한했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전혀 그런 과나 과 간에 있어서의 기준들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일반과 중증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로 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에 대한 컨텐츠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의견을 주시면 당연히 좀 계속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한 가지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좀 잊어버렸습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또 학회 의견도 제가 또 별도로 들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려는 한 가지만, 그리고 전문병원을 제외된 건 아니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병원 지원의료센터 이상을 먼저 기준을 하지만 사실은 전문병원들이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별도로 지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그거는 뭐 그것 때문에 종합병원 지원의료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다. 대신에 중증센터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중증센터 문제는 상당히 뭐 수술이라든지 수뿐만 아니라 상당히 교육적인 여러 가지 이제 권역적인 어떤 지원 기능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, 국가 지정의 어떤 일반 뭐 심혈관 센터나 뇌혈관 센터 그것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는 가급적이면 같이 뭐 나눠서 또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 같고,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안, 그것도 또 반드시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, 그래서 플렉스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. 네, 참 회원 중에 질문이 있어서 우리 권우 교수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분당 서울대학병원 권우. 지금 임준 선생님, 이건세 교수님도 아마 이 내용 아실 것 같은데, 임준 교수님이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사실 해주셨는데,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대한민국 국민의 뇌혈관 질환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그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재활, 그 예방과 진단과 치료와 재활 포함해서요, 그걸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해야 된다. 그걸 지금 하시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역할을 해온 사람들과 하고 있는 사람과 할 사람들로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무슨 과 사람으로 하고 이거는 무슨 과 사람으로 한다. 현실은 전국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77%의 에큐트 스트로크 환자들을 그 해온 그룹, 그게 무슨 신경외과건 뭐건 상관없이 그걸 해온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, 그 사람들이 이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 있고, 새로 나온 안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해온 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지금 임준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고무적이긴 한데,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해결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절히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
그 기능과 그 자격과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해야죠.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게 아니고 무슨 과 몇 명, 무슨 과 몇 명. 뭐 이거는 현실도 아니고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아, 이거는 엄청 잘못되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. 예. 예. 뭐 최소한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앞으로 정책 방향이 기능 중심으로 그렇게 방향이 설정했기 때문에 응급도 마찬가지입니다. 응급의학과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 다 응급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저는 지금 어프로치를 할 생각인데 제가 뭐 정부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건세 교수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. 네. 얘기는 자꾸 진지해지고 심각해지는데 제안도 하셨고 근데 이 장소가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길게 좀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별도의 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까 신승훈 교수님께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법 개정의 문제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권역 지역 구분 없이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스론백토미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지정을 그렇게 하느냐? 이거는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부서에 관련돼 있고요. 첫 번째 법 개정은 국회하고 정부 설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부서가 여러 개 부서다. 그 다음에 최소한 현재 권역하고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, 지금 권우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2명, 3명 실제 치료하는 사람 빼놓고 이상한 사람들 넣어놨느냐. 그거는 제가 만들었었어요.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지금 고치라면 제가 고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현재는 손을 털고 베이준 교수님과 임준이 그거를 고쳐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신경외과 예를 들어서 스론백토미의 기준을 짚어 넣는 거는 이제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사람 만나서 술 먹고 얘기하고 그거 듣고 아이디어 짜내고 이러기가 너무 힘들어서 딴 분들한테 넘겨서 그것도 이제 가능하고요. 타겟이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가. 그 다음에 인정과 지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심평원 평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같은 경우도 뭐 불가능한 아닌 것 같고 뭐 또 여러 학회나 여러 전문 분야들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누구랑 무엇을 할 건지 그 타겟과 그것에 대한 목표가 상당히 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좋은 스론백톰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때 지금 기준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있냐.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 타이밍을 놓치면 한번 훅 지나가 버려요. 그게 있어요.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그 중요한 시간을 탁 놓치고 보면 지나서 나중에 후회해도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는 이 불가역적인 시간상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스타트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하고 고치는데 저는 한 3년은 걸릴 것 같다. 지금 아까 기준 신경외과 기준을 하는 건 3년 걸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고 컨소시엄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소시엄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법 개정이라든지 정책 개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느냐.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심평원 적정성 평가, 심평원은 굉장히 경직돼 있지만 나름대로 사이언티픽한 기준 제시하면 바뀌는 조직입니다. 제가 봐서는 아까 ICU 같은 경우 적정성 평가 3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심평원 5년이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. 법 개정 사실은 제가 아까 우리 신승훈 교수님 제안한 것 중에 제일 제가 생각하기 쉬운 게 법 개정이에요. 이거 여러분들이 3년 노력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김은철 원장님도 그렇고 신성 교수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선생님들께서 학회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시고 기존에 문제 제기할 거 그다음에 대안 제시도 상당히 좀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. 오늘 자리가 좀 부족하지만 좀 별도로 뭐 다른 시간에 좀 만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 별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한 판에 안 됩니다. 적어도 회장님이나 이사에 관련해서 한
3년은 이 정책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한 1년 회장님 열심히 저녁 때 만나고 뭐 하다가 끝납니다.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1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적어도 3년, 5년은 해야 이 중에 상당 부분 반 이상은 저가 해결될 것 같은데 얼마나 지속적인 학교의 지원과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아쉽게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고요. 앞으로 가능하다면 관련 학회가 다 모여서 정책 관련 심포지엄을 하루 종일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